검은 상복을 입은 김 여사는 그날 밤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만으로 위로가 됐던 그날 밤은 우리의 시작이자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그 떨림 안엔 오래 참고 눌러온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민우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평범한 오후 민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본 순간 민우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죠. 경수의 아내 선이었습니다. 민우 씨. 경수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선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26살 때부터 30년 넘게 우정을 나눠온 절친 한경수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급송되었지만 급성 뇌출혈로 인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민우는 검은 양복을 꺼내 입으며 마음을 추스르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살아가는 일상에서 경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거든요. 가끔 만나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경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장례식장에 도착한 민우는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경수와의 이별이 현실이 될 것 같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민우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족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선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죠. 민우는 선희를 본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항상 경수 옆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지친 얼굴, 붉게 부어오른 눈,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깨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울지 민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경수의 영정 앞에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경수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더 자주 만나자고 했어야 했는데. 영정 속 경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의 따뜻한 성품이 그대로 담겨 있는 사진이었죠. 조문을 마치고 선희에게 다가간 민우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넬 수 있는 위로의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민우는 선희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힘내세요. 선희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절망 같은 것이 담겨 있었죠. 민우는 그 순간 선희가 단순히 남편을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 앞으로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민우 씨. 경수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친구를 뒀다고. 선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그녀를 붙들고 있을 수 없어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을 나서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서랍에서 경수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 옆에는 선희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선희는 경수의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민우는 사진을 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그저 친구의 아내로만 보였던 선희가 오늘은 왠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민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경수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선희의 쓸쓸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게도 선희의 따뜻한 미소에 시선이 오래 머물렀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민우는 이런 감정이 단순히 친구의 아내에 대한 동정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선희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생전에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민우야, 나 없으면 내가 선희 잘 좀 챙겨줘라. 그 사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당시에는 농담처럼 들렸던 경수의 말이 이제는 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선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선희 씨. 민우입니다. 아, 민우 씨. 안녕하세요. 선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유품 정리는 다 하셨나요?
아직 손을 대지 못했어요. 경수 씨 물건들을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민우는 선희의 답변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서 남편의 흔적들을 정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맙다며 민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우는 그 주 토요일 오후에 선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죠. 단순히 친구의 아내를 도와주러 가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선희가 문을 열어주었을 때 민우는 그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더욱 야위어 보였고 평소 단정했던 머리도 제대로 손질하지 않은 듯 보였거든요. 들어오세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부탁드려서. 아니에요. 경수도 저였다면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거실에는 경수의 물건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소파에 걸쳐진 카디건, 탁자 위에 독서용 안경,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까지 모든 것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듯 했죠. 민우는 이 모든 것들이 선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옷장부터. 그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경수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셔츠들, 넥타이, 그리고 경수가 특별한 날에만 입던 정장까지. 선희는 옷 한 벌 한 벌을 만지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셔츠는 제가 결혼 기념일에 선물한 거예요. 색깔이 촌스럽다고 했는데도 자주 입어줬어요. 민우는 선희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과 나눈 소소한 일상의 기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옷들을 분류하며 선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좋은 것들은 기부하고 몇 개만 남겨둘 생각이에요.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정리를 하던 중 민우는 경수의 시계를 발견했습니다. 경수가 결혼할 때 선희가 선물한 것이었죠. 민우는 시계를 선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선희 씨가 간직하세요. 경수가 가장 아끼던 것 중 하나잖아요. 선희는 시계를 받아들고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그녀의 곁에 서 있었죠. 그러다가 책장을 정리하던 중 민우와 경수가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진, 작년 가을에 찍은 거네요. 사진 속에는 단풍이 든 산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수가 그때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오랜만에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며 아침부터 들떠 있었어요. 맞아요. 그날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그 이야기만 했어요. 민우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다고. 두 사람은 사진을 보며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경수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연결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죠. 민우는 선희가 책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경수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두 사람은 대부분의 정리를 마쳤습니다. 선희는 민우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저녁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식사라도 하시고 가셔야죠. 민우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선희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도 반겨줄 사람 하나 없는 민우였기에 오히려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울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민우는 선희의 곁에 조용히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수가 없는 이 공간에서 함께 있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선희는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그리고 경수가 좋아했던 나물 반찬들까지 평소보다 푸짐한 상차림이었죠. 민우는 거실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선희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 됐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선희의 부름에 민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만을 위한 상차림이 왠지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선희는 민우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네요.
혼자 먹는 밥은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민우는 선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 후 혼자 사는 자신도 그 외로움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별과 이혼은 또 다른 종류의 아픔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수가 살아있다면 이 밥상 보고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항상 선희 씨 음식 솜씨를 자랑하곤 했거든요. 민우의 말에 선희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미안해요. 자꾸 이래서 누군가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선희의 눈물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거든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경수도 선희 씨가 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구나 싶으니까 무서워요. 선희의 솔직한 고백에 민우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선희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경수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죠. 하지만 동시에 선희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민우 씨는 이혼하신 후에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선희의 질문에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이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에 매달리고 가끔 경수 같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나아졌죠. 부럽네요. 저는 일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경수 씨가 제 전부였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선희는 소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매일 한 잔씩 마시게 되더라고요. 민우도 함께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첫 잔을 비운 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선희는 경수와의 추억들을 이야기했고 민우는 조용히 들어주었죠. 술이 조금씩 들어가자 선희의 얼굴에는 붉은 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이혼하신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날 생각은 없으셨어요? 선희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술 기운 탓인지 솔직하게 대답했죠. 글쎄요. 나이가 56인데 이제 와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경수 말고는 다른 남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어서 이제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게 좀 막막해지네요.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선희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선희 역시 민우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었죠. 민우 씨가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선희는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민우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전기에 감전된 듯 멈춰버렸죠. 선희의 따뜻한 손길에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 씨. 민우가 선희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거실의 조명 아래서 선희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죠.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선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고 선희 역시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애처롭게 쳐다보던 그 순간 두 사람은 동시에 눈을 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아니에요, 민우 씨. 저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늦었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민우가 떠난 후 선희는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민우와 함께 보낸 시간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당신은 없는데 내게는 이런 감정들이 생겨. 미안해 경수 씨. 선희는 경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죄책감과 외로움, 그리고 민우에 대한 묘한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그날 이후 민우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자꾸 선희 생각이 났습니다. 그날 밤 입을 맞출 뻔했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경수에 대한 죄책감과 선희에 대한 묘한 감정 사이에서 민우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선희가 혼자서 이비 소리를 듣고 있을 모습이 떠올랐죠. 경수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 함께 차라도 마시며 대화를 나눴을 텐데 지금은 혼자 쓸쓸하게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망설이다가 결국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선희의 집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지만 빗속을 걷는 동안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계속 자문했죠. 그냥 안부나 물어보고 오자. 민우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선희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인터폰을 눌렀죠. 누구세요? 선희 씨, 민우예요. 비가 오길래 그냥 생각나서 들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선희는 집에서 입는 편안한 옷차림이었는데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수수해 보였죠. 하지만 민우에게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비소리 들으니까 선희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혼자 계시니까요. 선희는 민우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거든요. 들어오세요. 비도 오는데 감기 걸려요. 거실로 들어온 민우는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희는 혼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았죠. 재미있어요? 그냥 소리라도 있어야 덜 적막해서요. 차 한 잔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선희가 차를 우리는 동안 민우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며칠 전 함께 정리했던 흔적들이 보였지만 여전히 경수의 기운이 남아있는 듯했죠. 그런 공간에서 선희와 단둘이 있다는 것이 민우에게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기요. 선희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민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기 시작했는데 사실 화면보다는 서로의 존재에 더 신경이 쓰였죠. 요즘 잠은 잘 오세요? 민우의 질문에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외로워져요. 경수 씨가 옆에서 코 고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렸는데 지금은 그 소리가 그리워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가끔은 이대로 계속 혼자 살아야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무서워요. 선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불안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대신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거실은 은은한 조명만 켜져 있어 분위기가 더욱 고요했습니다. 선희는 어느새 소파에 기대어 졸고 있었죠. 민우는 그런 선희를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담요를 가져와 선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가 잠에서 깨어나 민우를 바라봤죠.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 네.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건 알지만 당신이 있어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선희의 고백에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선희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죠. 민우는 선희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선희의 눈에는 외로움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민우의 마지막 질문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깊게 껴안았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느껴지고 그 사람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랜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남편에게서 느낄 수 없었던 터치와 감촉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우 역시 마찬가지였죠. 친구의 아내를 안는다는 것.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도 민우는 계속 죄책감을 느꼈죠. 선희가 자신의 품에서 잠든 후 민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경수야,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됐어. 그녀가 너무 안쓰러워 보여. 새벽이 되어서야 민우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희를 깨우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죠. 현관문을 나서면서 민우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 선희는 민우가 떠난 후 잠에서 깨어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죠. 하지만 몸에 남은 민우의 온기는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선희는 죄책감과 함께 민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로 원하지만 죄인 같아 머뭇거리는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와 선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수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서로에게서 받는 위로가 너무 절실했거든요. 민우는 선희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싶었고 선희 역시 민우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희는 민우의 집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수의 추억을 이야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서로의 현재 이야기로 넘어갔죠. 선희는 민우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이런 시간이 소중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 덕분에 요즘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저도 그래요. 선희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누군지 궁금해하며 문을 열어봤죠. 그런데 문 앞에 딸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28살의 수진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갑작스러운 딸의 방문에 당황했지만 반갑게 맞아들였죠. 수진아. 갑자기 웬일이야? 들어와. 수진이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선희와 마주쳤습니다. 선희는 급하게 일어서며 어색하게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하지만 수진은 선희를 보자마자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동네에서 들은 소문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거든요. 아빠, 이분은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하며 대답했죠. 경수 부인 선희 씨야. 요즘 힘드시니까 가끔 안부를 묻고 있어. 아, 그래요? 수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선희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는 먼저 가볼게요. 수진 씨와 오랜만에 시간 보내세요. 하지만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앉으세요. 저도 여쭤볼 게 있어서요. 선희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앉았고 민우는 불안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열었죠. 아빠, 엄마랑 이혼하더니 이제는 친구 아내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수진의 직설적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희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고 민우는 딸의 말에 충격을 받았죠. 수진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아빠가 상가 집에 다녀오시고 경수 아저씨 집에 자주 드나든다고. 선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죄인이 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민우가 이런 말을 듣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건 그냥 위로가 필요했을 뿐이야. 민우가 어렵게 변명했지만 수진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위로요? 그런 식의 위로 말씀이세요? 수진은 선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분 엄마 자리에 들어앉으신 거예요. 저한테는 둘 다 못난 어른들이에요. 수진의 직설적인 말에 선희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목소리가 떨렸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중에 경수 아저씨한테는 뭐라고 할 거예요? 민우는 딸의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지적하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거든요. 경수에 대한 배신감, 이혼한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선희와의 애매한 관계까지. 수진아,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할 게 뭐가 있어요? 아빠는 외로우니까 여자가 필요하고 이분은 남편 잃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아빠한테 기대는 거잖아요. 수진의 차가운 분석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하는 것이 냉정하지만 틀리지 않았거든요. 선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일어섰습니다. 저는 정말 가볼게요. 수진 씨 말이 맞아요. 선희 씨. 민우가 말렸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선희가 서둘러 나간 후 거실에는 민우와 수진만 남았습니다.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민우는 딸의 말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온 행동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나도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럼 이제라도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수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도 경수 아저씨도 그리고 저 여자분도 모두 불쌍해요.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잘못된 일을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민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거든요. 수진이 떠난 후 혼자 남은 민우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과연 자신이 선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진정한 위로인지 아니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이기적인 만남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수에 대한 죄책감과 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선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민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수진의 방문 이후 민우와 선희는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냉정한 말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민우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선희는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수진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선희는 집에 먹을 음식이 떨어져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김 여사는 동네 소식에 밝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선희를 보자마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선희 씨. 오랜만이네요. 아, 안녕하세요. 선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인사했지만 김 여사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김 여사는 선희의 장바구니를 보며 말했죠. 요즘 장 보는 양이 늘었네요. 혹시 집에 누구라도 있어요? 김 여사는 말을 멈추고 선희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선희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대답했죠. 아니에요. 그냥 평소와 같아요. 하지만 김 여사는 계속해서 탐색하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주 오시는 아저씨가 계시던데 새로 만나시는 분이세요? 선희는 김 여사의 직접적인 질문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동네에서 이미 소문이 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그냥 친구예요. 경수가 생전의 절친이었던 분이라. 아,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던데. 김 여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상가집 과부랑 남자가 어울린다고. 선희는 김 여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고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냥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시잖아요. 동네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지. 김 여사는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선희는 혼자 남아 마트 진열대 앞에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따뜻하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오늘은 왠지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도 평소와 달리 어색하게 행동했습니다. 선희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 후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집에 도착한 선희는 장본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상가집 과부랑 남자가 어울린다고. 그 말이 얼마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지 느꼈습니다. 경수를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았는데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견뎌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죠. 선희는 경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경수 씨, 미안해. 내가 당신을 이렇게 욕되게 했네. 그날 저녁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우의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민우 씨, 오늘 동네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무슨 말이요? 우리에 대한 소문이 나고 있대요.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민우는 선희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선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에 미안했거든요. 선희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질 일이 아니에요. 민우 씨. 선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희는 계속해서 말했죠. 우리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해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경수에게 욕을 씌우고 싶지 않아요. 그럼 우리 그냥 떠날까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민우의 제안에 선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떠난다고 해서 사라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도 확실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서로 외로워서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선희의 솔직한 말에 민우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내게 마지막으로 준 위로는 이걸 끝낼 용기예요. 선희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는 한동안 전화기를 쥐고 있었지만 다시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네의 불빛들을 보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선희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경수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고 민우에게도 이런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 스스로가 떳떳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선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앞날에 대해 깊이 생각했죠. 동네 사람들의 시선, 수진의 날카로운 말, 그리고 경수에 대한 죄책감까지 모든 것이 선희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희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우와의 관계도 정리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후 선희는 조용히 이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수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죠.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선희는 지방에 있는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수의 장례식 때 연락했던 이후 처음이었죠.